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앞으로의 회의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심의 파행이 재현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 측은 이제 업종별 임금 부담 격차가 이제 심하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업종별 이제 차등 적용을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노동자 측은 이제 차등 적용을 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이제 국민 통합이 저해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적용을 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으로 이제 보호하려는 취약 계층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명목이나 그다음 낙인 효과, 형평성 이런 걸 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 인프라가 그렇게 손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 통계 인프라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의 이제 혜택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노조가 이제 저임금을 내세워서 자기들 밥그릇을 키우자 뭐 이런 이제 속셈으로밖에 이제 비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에 한 4년간 46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5차 회의에서 이 부결이 돼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차등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이런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4조를 보면 1항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제 이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모별이나 지역별로 이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법이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법 개정 없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하면 네.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과거 이제 1988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등 적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차등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빠르게 인상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업종별 이런 차등 적용에 따른 이제 그런 그 수용성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생산성은 상당히 낮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수용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제 업종별뿐만 아니라 지역별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통계를 이유를 대서 이제 이런 차등 적용을 안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일본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면요. 예. 일본은 이제 47개 도부부의 현들을 임금 실태나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이제 격차를 고려해서 A, B, C, D 이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일단 나눕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이제 후생 노동 대신께서 이제 4개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의 최고 목표치를 이제 중앙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 문의를 거치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4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중앙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 자문을 받아서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 자문을 받아서 노동국장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결정이 되면
업종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문 부위에서 이 업종별로 최종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을 보면 최저임금이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 A 지역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D 지역인데 격차가 지금 한 220엔 정도 이렇게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미야자키 현의 육류 가공식품이 지금 시간당 678엔으로 네. 되어 있고요. 아이치현 철강 업종이 이제 941엔으로 가장 이제 높은데 이 두 업종 간의 격차가 지금 263엔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업종별 차등이 상당히 적지 않게 크게 지금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이제 불참을 하게 되면 결국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게 법정 시한을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어제 이제 5차 회의에서 표결이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을 이제 하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사실 이제 월 환산액을 동시에 표기를 하게 되면 주유수당,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지는 주유수당을 당연히 포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측이 줄곧 반대를 해왔던 거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제 헌법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찬성 16, 반대 11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도 이제 찬성이 10, 반대가 17로 이제 부결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에 반발을 해서 사용자 측이 그 회의를 박차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오늘 6차에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참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이상 이제 참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자동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하고 노동자위원회 둘 간에 이제 표결로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인상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한 680만 명이 되는데 작년에 한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대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이제 지난 3개월간 한 12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올해 이제 650조 원이 넘어져서 역대 최대 이제 규모로 이제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이 30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숙박 음식업이 한 250%를 상회를 하고 있어서 상환 능력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모자라는 이런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이 이제 계속 오르면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이제 응답한 사람이 27%를 넘고 있고 업종 전환이나 이제 폐업을 하겠다는 응답도 한 25%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되는 취약계층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소득 격차가 5.8에 달할 정도로 5분위 비율이 소득 격차가 이제 사상 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최근에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법제화를 거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을 두고 이 노동계와 그리고 재계 간의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ILO 협약상 보면 이제 외국인과 차등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외국인이라 해서 임금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점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단순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게 되면 100만 명이 지금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우리나라 국내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의 이제 한 87% 수준이지만 월 급여는 이제 97%를 정도 받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숙박비를 포함하게 되면 1인당 이제 월 평균 254만 원을 받아서 국내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이제 갑자기 팍 낮추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를 이제 대체하는 이런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체성이 상당히 낮은 거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단순 근로자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 생산성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 2, 3년간은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텐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지키고 이런 부분 좀 양보해야 된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최저임금 가속 인상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취약계층은 손해를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이제 최저임금 역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 1분기에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300일 이하까지 이제 또 적용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회복 불능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마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사실 동결하는 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을 폐지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그다음에 그 노동자 대표 측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나 그다음에 주휴수당 폐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호하려는 대상자의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사실 앞으로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쨌든 이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좀 결과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